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예스24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예스24는 2.5%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32만 주 정도, 거래 비중은 전일 대비 74% 정도의 비중으로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보다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좀 감소해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2.5%의 단순한 그냥 좀 조정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스24의 코드 번호는 05328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2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예스24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온라인 서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온라인 서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나 공연 같은 이런 예매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디지털 사업 부분에서 전자책이나 전자소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책 들고 이렇게 책 보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요. 지하철이나 뭐 버스나 이런 것들을 타봐도 책을 보는 사람보다는 이런 전자책을 통해서 뭔가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로 이제 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영위를 좀 하고 있다라는 점, 뭐 이북 사업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종목이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이 종목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비즈니스 모델, 이걸 이제 바탕으로 뭔가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이 회사가 2016년도에 이제 투자를 해놨던 그 지분 가치가 최근에 들어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투자를 단행을 합니다. 그 지분을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1.4%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카카오뱅크가 지금 올해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예비 심사 청구서를 넣었으니까 7월 정도면 코스피 정도, 계획대로 된다면 7월 정도에 코스피에 상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 이 카카오뱅크의 상장 가치가 장외 시장에서 35조 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조, 뭐 30조에서 한 40조 원 정도로 카카오뱅크가 뭐 코스피에 좀 입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30조 원이라고 평가했을 때 예스24가 보유하고 있는 이 1.4%의 지분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게 4,200억 원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4,200억이고 가치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지분 가치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시총이 3,000억 원이 안 되는데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는 4,000억 원이 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뭔가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분 가치 대비해서도 못한 주가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못해도 한 30% 정도, 지금 가격 대비 한 30% 정도는 좀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못해도 이 지분 가치만큼의 평가라도 받으려면 한 30% 정도는 좀 더 가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앞두고 점진적으로 그 요소들을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 부분들을 점차 해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스24는 결과적으로 재료, 주가가 현재 이르를 수 있었던 부분들은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중간에 지분도 일부 매각을 했었고, 최근에도 매각한다고 했다가 철회하는 그런 그 해프닝도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등락을 극심하게 좀 보여주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 전까지는 재료가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해서 코스피에 상장이 되면 그걸로써 이제 재료는 소멸이고요. 상장 전까지는 이 재료,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상승 작용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된 건 아니기에 그런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 기술적인 흐름 속에서 예스24를 뭐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이제 위로 18,000원이고 아래로 12,500원 정도에서의 하나의 거대한 이제 박스권 아니겠습니까? 네, 박스권이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18,000원을 한번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고 눌렀다가 좀 돌아 나가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매각을 한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매각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왔고, 그래서 이날 떨어졌던 부분들은 회복을 했는데 가격적으로는 회복이 됐는데, 중요한 건 차트가 좀 망가졌죠. 차트가 좀 망가지면서 전반적으로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돌파해야 되는 자리 또는 그 위, 이 18,000원 위에서 놀아야지 뭔가 기술적으로는 탄력이나 힘을 받기가 좋은데, 지금 18,000원 밑에서 노니까 주가가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둔화되고 시간과 과정이 좀 더 소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시간이 없는데 7월 이전에 뭔가 좀 더 흐름들을 가져가려면 빨리빨리 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18,000원 위로 올라서야 주가가 좀 움직이기가 더 훨씬 수월해서, 현재로서는 뭐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살아있지만 기술적인 흐름들에서 좀 더 시간과 과정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지난번에 이제 그 매각이 철회되면서 어디선가 매수의 거래량이 쫙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하락하고 횡보하지만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모습들, 나오지 않는 모습들. 주가는 조금씩 밀리기는 했는데요. 올려가는 날도 있었고 밀리는 날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이 하락과 상승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 자체는 그냥 가격만 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 없이 가격만 흘러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하락은 어느 정도 저점을 찍으면 곧바로 또 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좀 하락했고 오늘도 좀 하락하지만 이 하락에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요소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결국에는 이제 이거죠. 수급 거래량적인 부분들도 다시 되살아났고,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들도 카카오뱅크 상장 전까지 기대감은 유효하고, 다만 이제 기술적인 흐름 속에서 이 뚫어야 될 자리를 못 뚫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간과 과정이 좀 더 소요되는 가운데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뭔가 이제 18,000원대 위로 좀 올라서서 안착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뭔가 여기서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형국이거든요. 갇혀있는데 그게 위치가 박스권 상단에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박스권 흐름에서의 상단 자리는 매도, 비중 조절, 현금 확보 자리입니다. 그리고 박스권 하단 자리가 매수, 비중 확대, 반등, 이 자리인 거죠. 그러면 지금의 이 예스24는 박스권인가 아니면 박스권을 돌파했는가, 이걸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박스권이 돌파된 게 아니죠. 이전에는 돌파가 됐었는데 다시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박스권 상단에 위치한 거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고, 물론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야 뭐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카카오뱅크 상장 전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있었고 조정이 있었고, 그 상장 전에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 봄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재료도 있고 뭔가 수급도 살아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지금 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타점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넘어가거나 아니면 좀 내려왔을 때 뭔가를 한번 전략을 세워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뭔가 이제 전략을 세우기에는 다소 좀 애매한 그런 국면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스24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뭐 외국인들 기관들이 그렇게 또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흐름에서도 딱히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에서 의미를 좀 둘 만한 요소들은 현재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5일선이 또 깨지네요. 깨졌고 밑에서 또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 좀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21선에서 어떻게든 좀 돌려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꼭 발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진 가격이 이때죠.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누가 매수를 했다는 거니까 거래량이 터진 가격이 지금 이 정도 되거든요. 거래량이 시작되고 발생됐던 지점이 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21선 정도에서 거래량이 좀 터졌던 자리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좀 되돌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다음 주에는 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좀 일어나기를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5일선도 깨졌고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박스권 상단이라서 사실상 뭐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너무 좀 어려운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예스24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이렇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시황도 꼭 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겠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